자, practice 3번입니다. 자, it would be far easier to feed 9 billion people by 2050 또는 2050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it would be 뭐가 될 것이다. far easier 했으니까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런 얘기죠.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럼 뭐가 더 훨씬 더 쉬울 것이냐라고 얘기하면 to feed 9 billion people이라고 하니까 90억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건 하나 써놔놓고 말씀드릴게요. 요게 좀 초반부터 중요하거든요. 자, it would be far easier 했습니다. 요까지만 썼을 때 첫 번째로 예상될 수 있는 문법이 뭡니까? 요까지만 썼을 때 첫 번째 예상될 수 있는 문법 문제가 뭐죠? 비교급 강조잖아요. 그죠? 그래서 far easier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대신 쓸 수 있는 much, even, still, a lot 요게 들어가죠.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9 billion people 하니까 뭐 90 그냥 쓸게요. 9 billion people입니다. 90억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게 더 쉬울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2050년까지. 이건 연도는 구체적으로 알아서 해석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뭐죠 인류학 이런 거 연구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if 세모칩니다. 뭐 한다면 more of the crops 합니다. 더 많은 작물들. 그 다음 괄호 칩니다. we grew. 우리가 뭐 하는 거? 이거 기르답니다. 우리가 길러내는 작물들의 더 많은 것들이 알겠죠? 다시요. 우리가 길러내는 작물들의 더 많은 것들이 ended up 결국 뭐가 되어진다면 해놔놓고 in 그 다음에 human stomach 이렇게 들어가죠. 무슨 소리냐면은요. 이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길러내는 작물들의 수가 더 많다면 이런 말이야. 근데 이 작물들의 더 많은 양들이 인간의 뱃속에 결국 들어가게 된다면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밑에 다 읽어본 사람들 알겠지만은 우리가 길러내는 어떤 작물들 중에서는 인간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가는 것들은 먹어도 감착살난다 이런 얘기야.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문법이었고 다음 두 번째 문법은 바로 아까 얘기했던 if 다음에 주어 잡고 그 다음에 동사가 지금 과거형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주어 잡고 요놈 나왔죠. 별표 때리세요. 가정법 과거 표현. 그래서 인간의 뱃속에 들어간다면 2050년이 되면은 뭐 할 텐데 90억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 더 쉬울 텐데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to feed를 안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내가 안 썼던 to feed라는 표현인데 특히 여기 feed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뭐냐면은 우리 이거 기억날 겁니다. I feed on my baby 기억하죠. feed 다음에 명사 들어가게 되면 누구누구에게 먹이를 주다 이런 말이거든요. 누구누구에게 먹이를 주다 하든지 누구누구를 이렇게 밥을 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feed라는 단어 다음에 on이 들어가고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뭐뭇을 주로 먹다라는 뜻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똑같은 주어가 앞에 있다라고 했을 때 feed 다음에 명사 바로 들어가면 주어가 먹는 게 아니라 주어가 그 명사한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I feed my baby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내 아한테 밥 준다 이런 얘기야. 맞죠? 근데 만약에 feed on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주어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I feed on my baby 하면 이 사람 미친 사람 되는 겁니다. 늘 얘기했잖아. 아기 나왔네.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먹는 거. 그 얘기했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휘 문제 추론이든 아니면 어법 문제 추론이든 이런 식으로도 한 번씩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feed는 뒤에도 한 번 더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feed 다음에 명사가 2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럼 이때는 이 명사가 2개가 전부 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목적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고 뒤에 있는 건 당연히 직접 목적어니까 을을 이렇게 됩니다. 요게 뒤에 부분에서 한번 관계절 이용해가지고 나옵니다. crops 해놔놓고 we feed children인가요? 가축인가요? 그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런 구조까지도 잘 기억을 해놓으시는 게 나은데 핵심이 되는 거 헷갈리는 거는 문제로 예상될 수 있는 거는 빨간 글씨로 쓴 요 두 놈입니다. 알겠죠? 빨간 글씨 쓴 요 두 놈이니까 이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해주세요. 한 문장 갖고 문법 예상 벌써 3개 나왔어. 다시 첫 번째 비교법 강조,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세 번째는 feed와 feed on의 관계.
김교 내 말 듣고 있죠? 자, 이게 첫 문장이에요. 이게 첫 문장.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Today only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거 only 단지라고 해석하지 말고 겨우라고 해석하시긴 했습니다. 뭐 에게게게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에게 겨우 55%뭐 이런 겁니다. 자, 55%의 세 개의 어떠한 그 작물의 농작물의 칼로리 즉 열량이 feed people 사람들을 먹이는데 직접적으로 한대요. 그러면 세계에서 있는 여러 작물들이 100%라고 치게 되면 100% 원그래프로 쳐볼게요. 그러면 55%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한 요 정도쯤 돼가지고 이게 55% 치면 이게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먹을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45%는 그러면 인간이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 구체적인 예시가 더 나오잖아요. The rest 그 나머지는 are fed to livestock 해가지고 가축들에게 먹혀진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정확한 수치가 나오죠. 36% 정도는 누구용? 가축용 이런 말이에요. 가축용이고 그럼 나머지 남아있는 이 9%는 누가 된다? 거기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or turned into biofuels and industrial product 하죠. 그러니까 생화학 연료라든지 저 바이오 연료, 생화학 연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산업 제품으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인간에게 쓰일 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3번에 거기 through가 아니고 do입니다. 이거 비록 머물지라도 do입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자, 비록 many of us consume 합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이 소비를 한다 할지라도 즉 소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 뭐를 소비한다? 뒤에 보니까 뭐 고기 나오고 유제품 나오고 그 다음에 에그 나오죠. 그러니까 고기, 유제품, 달걀을 우리가 소비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from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from인데 어떤 from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뭐 고기, 유제품, 그 다음에 그 계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말한 소, 돼지, 닭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from 다음에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animals 그러니까 동물들로부터. 근데 동물은 동물인데 무슨 동물이에요? 끊어주세요. 길러진 동물이죠. 길러진 동물. 어디에 있는 육류창고가 아니고 뭐라 하나? 가축 사육장. 그래서 그 feed lot 가축 사육장에 가축 사육장에 길러진 동물들로부터 아까 얘기했던 고기와 유제품과 그 다음에 계란을 우리가 소비한다 할지라도 끊었어요. 소비한다 할지라도 only a fraction of the calories 합니다. only a fraction. fr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파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편은 안 크잖아, 그죠? 작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얘기할 때는 비율한다. 작은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a fraction of the calories 끊어주세요. 그 열량의 일부분. 근데 어떻게 되어지는 거? 그 열량에서 in feed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료에 들어가 있는 근데 누구에게 주어진? 가축들에게 주어진. 다시요. 가축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사료 안에서의 그 열량의 일부분이에요. 선생님 여기서 사료가 어디 있는데요? feed가 지금 명사로 쓰였죠. 얘가 명사로 쓰이는 사료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make 동사 체크합니다. 쭉 넘어갔어요. 자, 그럼 얘가 동사고 아까 앞에 나왔던 그 a fraction of calories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걔 복수입니다. 그 fraction을 보고 단수 취급하면 안 됩니다. fraction of는 그냥 일종의 단위입니다. 우리 a number of 뭐 이런 거 같은 거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부분만이 make their way 그들의 길을 간대요. 그들의 길을 간대요. 그러면 어디로 간다? into 잡고 그러면 그 길의 방향이 어디예요? 고기와 우유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고기와 우유가 어떤 건데요? that 해가지고 우리가 소비하는 즉 우리가 소비하는 고기와 우유로 그들의 길을 간대요. 뭐가? 아주 적은 양의 그러한 칼로리들만.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뭐 고기도 먹고 뭐 계란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사료들을 통해 갖고 나오는 음식들 그러니까 걔네들은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분에 지나지. 그럼 따지고 보면 걔네들 입장에서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당연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for every 1 calories of grain 그다음 관료 잡으세요. We feed animals.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먹이를 준다 하는 거. 그래서 모든 그러니까 매 100칼로리에
곡물당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 괄호 치고 we feed animals.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간접 목적어 IO가 되고 원래 여기에 grains가 뭐냐면은 직접 목적어 역할인데 관계절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동물들에게 먹이는 곡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다시요. 우리가 동물들에게 먹이는 곡물. 그러면 우리가 동물들에게 먹이는 곡물에 100칼로리당 100칼로리의 경우에 우리는 얻는다. 오직 약 40 정도의 새로운 칼로리를 우유로부터 얻고 계란한테 22칼로리 얻고 닭한테 12칼로리 얻고 돼지한테 10칼로리 얻는다. 이건 해석 문제 없죠. 그죠? 그리고 3은 뭐 소고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밑줄 끄고 별표칩니다. Shifting to less meat intensive diet. 빈칸 해석입니다. Shifting 바꾸는 것, 즉 전환하는 것 이런 말이죠. 바꾸는 것. 뭐를 바꾸는 거? 어디로? less meat intensive입니다. 자, meat intensive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intensive가 흔히 말하는 집약적인 또는 집중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어 회화를 배울 때 뭐 intensive course란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걸 집중적으로 하는 코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기에 집중적인 건데 앞에 less가 들어갔으니 고기에 집중적인 게 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쉽게 말하면 고기보다 야채 더 먹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걸로 하는 것이 could free up입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substantial amount of food 하죠. 여기까지 끊으면 필수적인 음식의 양을 free up 하게 한다.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용할 수 있게 하다, 이용 가능하게 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살짝 바꿔보게 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could는 그대로 놔둔다 치고 그 다음에 be available fo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be available for 해가지고 그 다음에 substantial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그렇게 이용 가능하게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좀 더 뒤로 넘어가면 거기 amount라는 단어 나오죠. amount는 반드시 양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것. number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number가 들어가려면요. food에도 뒤에 s가 붙어야 돼요. 그래 우리 많이 배웠던 거 a number of나 the number of 뒤에는 복수명사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안 된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문법성 판단으로 물 가능성이 제일 높고 그나마 주제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이 사람의 할 말이 뭐야 하는 거는 즉 고기 덜 처먹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알겠죠? 그래서 많은 칼로리들이 그만큼 이제 소비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기를 좀 덜 먹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육류 소비량 줄이는 것이 세계 식량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페이지 넘어갑니다. 10페이지 별표 칩니다. 왜 별표 치느냐? 첫 번째 일단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얘기라서 그런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거 글 진짜 잘 쓴 거예요. 아까 우리 봤었던 그 어떤 글이야? 그 뭐였죠? 저 신념에 관련된 글 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은 보통요 진짜 글을 제대로 쓰려면은 진짜 타이틀 주제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 나오고요. 마지막에 결론 딱 나오고 진짜 잘 쓴 글이에요. 이게 딱 그 글이에요. 이거 만약에 진짜 학교에서 시험 안 내잖아요. 그럼 이 학교 쓰레기입니다. 이 얘기만 벌써 3번 했습니다. 안 내면 어떡하지? 동영상 찍고 있는데 서고생들이 이거 보는 거 아니야? 어쩔 뭔데 우리 학교 쓰레기라고 하는데 서보고 비하설. 나는 서보고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진짜 깔끔해. 어렵든 쉽든 간에 이런 문제가 나와줘야 돼요. 진짜 이런 질문 이용해가지고 갑니다. 자, when completing 동글베이 항상 묻는 거죠. when 다음에 ing 들어가면 할 때, 될 때. 할 때죠. 이제 진리입니다. 이제 그죠? while 다음에 ing 들어가면 하는 동안이고 if 다음에 ing 들어가면 하는 거면 뭐 한다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although 다음에 ing 들어가면 할지라도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접속사 다음에 일이 들어가면 무조건 될지라도 뭐 되는 동안 될 때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뭐 할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to avoid 피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avoid 일단 동그라미 치세요. 어휘 변형 가능하기 때문에 avoid냐 뭐 accept냐 뭐 아니면 avoid냐 admit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답만 완성짓는 것이 답만 완성짓는 것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다음 끊읍시다. For several reasons 하죠.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필자는 몇 가지 이유를 총 세 가지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쓰여진 글이란 말이야. 아시겠죠? 첫 번째, simply writing the answer to a problem 끊고 단순하게 그 답을 무슨 그 답, to a problem 하나의 문제에 대한 그 답을 단순하게 쓰는 것, 즉 답만 쓰는 거예요. 답만 쓰는 것은 뭐 없이 without the procedure 하죠. 여기서 procedure가 흔히 말하는 과정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절차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절차 없이 한 문제에 대해서 답만 단순하게 쓰는 것. 그리고 아직 이 사람 말이 안 끝났어요. 좀 짜증날 정도로. 지금 거기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절차는 절차인데 that 다음에 proceeds라고 얘기합니다. proceed 무슨 뜻입니까? proceed 일단 프로니까 앞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 다음 siege가 진행하는 거니까 이건 선행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선행하는 절차 없이 이 말이에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것에 선행하는 절차란 말은 수학을 쓸 때 과정이겠죠. 바꿔서 생각하면 과정 쓰고 난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답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얘는 answer입니다. 그래서 답에 선행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단순하게 쓰는 것은 뭐한다? 네거티브리 관료치세요. 부정적으로 encourage합니다. encourage 이 자리가 지금 동사입니다.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또는 부정적으로 장려한다 이런 얘기인데 누구를요? 학생들을요? 뭐 하도록? To produce careless 하죠. To produce careless. careless 이것도 별표치입니다. 이것도 어휘 변형 가능합니다. 누구랑요? 당연히 careful하고 변형 가능하겠죠. 주의 깊은 거냐 부주의한 거냐 그런 얘기로. 그래서 부주의한 뭐를 만들어낸다?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는 어떤 과정을 전개시켜갖고 답을 찾았다 칩시다. 뭐 항상 얘기하는데 좀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의 x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 때려가지고 x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2 해가지고 0 잡으면 얘가 3 아니면 답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쓰고 나면 이게 과정이 나오는 거지만은 이걸 머릿속에 암산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보고 3, 2 이렇게 간단 말이야. 내가 중학교 때 그랬거든요. 재수없게. 그죠? 그래서 내가 수학에 실수가 좀 많았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답만 바로 체크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답을 잘못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덤벙거리다가 실수로. 아시겠죠? 지금 고등학교 수학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문제 제대로 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연산해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식을 때려가지고 그 다음에 답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쓱 읽다가 이런 거는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대부분 수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과정을 써야지 어디 왜 답만 쓰고 앉아서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보석쌤? 알겠어요? 자, 답만 쓰라 그러니? 보석쌤? 알겠네. 자, 어쨌든 다시 갈게요. 그래서 부주의한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이 필자가 한 번 더 강조하죠. In other words 내놓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the written out procedure. 그래서 그 글로 작성되어진 절차, 즉 흔히 말하는 그 수학 문제 풀 때의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supports 동그라미입니다. 뒷받침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어휘 변형 가능해요. 지지한다, 부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뒷받침해줍니다. 뭐를? 그 답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답이 나왔어. 그럼 과정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해봐. 이거 다 써놨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땡땡 넘어가면 여기서 지금 answer 다음에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answer 다음에 해놔놓고 answer 해놔놓고 땡땡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냥 접속사 느낌으로 그냥 but 개념으로 그냥 가시면 돼요. 뭐 but 하든지 and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만약에 그 절차가 is not shown 보여지지 않는다면 it is much easier 훨씬 더 쉽습니다. 비교 강조 또 나왔죠? 훨씬 더 쉽습니다. 뭐 하기에? To make a computation error라고 얘기합니다. computation
원래 이 단어는 compute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요. 이 compute라는 단어는 동사로 연산하다 또는 계산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R 하나만 넣게 되면 그 이름도 유명한 컴퓨터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compu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연히 뭡니까? 연산 또는 계산 이런 얘기예요. 그럼 계산상의 오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놈이 이걸 갖고 평판이라 하길래 내가 예상되는 문제 하나 더 집었어요. 바로 뭐냐면 reputation. 철자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거. 아시겠죠? 철자 갖고 장난칠 수 있는 거. 고전적인 문제기는 퓨테이션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에는 컴이고 여기 앞에는 위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떠한 어휘 변형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상의 어떠한 오류를 만들어내기가 훨씬 쉽더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 다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lack of a written out procedure. lack 동그라미입니다. 일단 부족이니까 안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가 부족한데요? 쓰여져 있는 절차의 부족은 does not allow 합니다. does not allow. 그래서 허용하지 않게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doesn't라고 안 쓰고 does not이라고 썼는 거는 사실 약간 좀 강조한 얘기예요. 보통 I don't love you 이렇게 나 너 안 좋아해 이러면 되는데 I do not love you 이렇게 하면 정말 안 좋아한다 이런 느낌 좀 강하거든요. 약간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does not allow 허용 가능하지 않게 합니다. 뭐를요? 학생들이 뭐 하는 것을 to identify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뭐를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한다? The origin of an answer. 그 답의 기원.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뭐한다? 허용하지 않게 한다. 그리고 how.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is derived.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뭐한다? 허용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인데 지금 여기서 병렬 구조가 약간 좀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O를 기준으로 잡으면 앞에가 지금 the origin of answer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명사구입니다. 근데 뒤에는 잘 보면 아시겠지만 how 다음에 주어 동사 이거 나오죠. 이거는 명사절입니다. 그럼 뭐끼리 병렬 구조된 거야? 명사끼리만 병렬 구조된 겁니다. 알겠죠? 이런 구조는 살짝 좀 복잡한 구조이기는 한데요. 얘를 이 how를 방법으로 보시면 그냥 게임은 끝나요. 그 답이 어떻게 주어가 파생되어진 방법 아니면 그 답의 기원 이러면 둘 다 명사로 해석이 되죠. 그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만들어졌는지 derived 이 말은 파생시키다 이런 말인데 비동사 ed 갔으니까 파생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Lack of procedure contributes to poor study habits 합니다. 자 그 절차에 대한 부족은 contributes 기여하게 됩니다. 이 단어도 일단 물명히 쳐놔놓으세요. 이것도 뭐 다른 단어 뭐 이렇게 좀 물어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poor study habit 안 좋은 공부 습관에 기여를 하게 된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in note taking 필기하는 데 있어서 그럼 필기하는 데 있어서의 안 좋은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되게 꼼꼼하게 쓰는 게 아니라 대충 쓰고 치아 푼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런 게 하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데 있어서 sloppiness 하니까 부주의함에 있어가지고 공부에 대한 안 좋은 습관을 보여준다는 건데 콤마 찍고 위치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앞의 내용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게 뭐를 가지게 될지도 모른다. may have negative라고 해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아까도 부정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또 부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뭐 할 때? when taking test 시험 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 시험지 보면은 왜 있잖아요.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공간이 되게 좀 넓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끄적이라 이런 얘기예요. 과정 쓰고 뭐 하다가 이렇게 다시 지웠다가 어쩌고 저쩌라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2번, 3번, 4번, 5번이 지금 first, second, third 해가지고 근거를 잡았죠. 그럼 6번이 뭐냐면 결론이야. 그럼 6번이 결론이니까 in short 네모칩니다. 요 in short하고요 3번 자리 in other words하고 두 개가 지금 연결사로 나왔어요. 그러면 연결사 문제도 당연히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마지막 문장 자리가 결론을 나타내는 곳이라 했으니 지금 대신 쓸 수 있는 연결사를 잠깐 정리해 보게 되면 in other words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that is 또는 뭐 that to say 또는 namely 이런 말들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in short 같은 경우는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in brief. 그 다음에 결론으로 얘기하는 in conclusion. in conclusion.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briefly. 하나 더 쓸게요. to sum up. 요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 안 했다. 딴반한테. 그럼 뭐해? 찍고 있는데. 자, 뭘 특권이야? 그런 거 없어. 나는 모든 학생들 다 8등급화 시켜. 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다 꼼꼼하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뭘 자꾸 우악하고 놀래고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요약하자면 이 뜻이에요. 만약에 난이도가 어려우면 to sum up 보니까 너 누구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조심해라. 이거 나오면 진짜 내 근면성실 간다 진짜.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숙제와 그 다음에 in class math assignments라고 하는데 자 수업 시간의 수학 과제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면 핸드아웃 프린트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은 should always include 합니다. 항상 포함시켜야 합니다. 뭐를 포함시켜야 된다? 줄 거 주세요. Both procedures and answer. 절차와 그 다음에 답 둘 다를 포함시켜야 된다. 요것도 내가 좀 앞 시간에 설명 안 했던 건데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 했었죠. Both A and B는 뭐랑 같더라? A and B alike랑 같다 그랬습니다. 요거 지문이 살짝 바뀌어버리게 되면 요런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나왔을 때 어퍼 포인트는 뭐예요? alike냐 like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거 이거 보시고 이거 냈으면 좋겠다. 작살나지 않습니까? 내가 틀면 낼 거고요. 그럼 다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둘 다에 이제 뭘 포함시켜야 된다. 뭐 할 때 when answering question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에서 first, second, third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얘는 순서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일단은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대놓고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어떤 연결사를 추가해가지고 내기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순서 문제 낼 일은 없고요. 다음 두 번째 문장 집어넣기 내기에도 조금 애매해요. 근데 원래 문제가 지금 주장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주장이니까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문제가 또 나왔다 그러면 능학교 시험 이번에 쉬운 거야. 왜?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해가지고 주제로 그냥 요약한 건데 영어 단어만 해석하면 끝이거든요. 맞죠? 만약에 이걸 뭐 판단하면 뭐예요? 수학 문제를 풀 때 답과 함께 과정을 써야 하는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지금 타이틀을 잡으면 영어 문제로 이렇게 나오겠지. 필요성 해가지고 D 뭐 중요성 카든지 뭐 필요성 카든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D 에센스 하든지 아니면은 뭐 importance 하든지 이래 놔놓고 그 다음에 of 잡고요. 뭐에 대한 중요성이라고요? 과정을 써야 하는 중요성 했으니까 그러면은 writing, procedure, with 뭐와 함께 뭐 answers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요렇게 때려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수학 문제 풀 때 했으니까 when taking a test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수학 시험을 칠 때 그 답에 대해서 절차를 쓰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간단 말이야. 100%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요런 비슷한 토대로 해서 주제 문제나 제목 문제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일고 좀 조용해라. 여기까지 됐습니까? 지금 진도상으로 제일 빨리 치고 나가는 반이 지금 2반인데 2반이 지금 어디까지 나갔냐면은 15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에반 봐봐라 에밀리 요거요. 여기까지 나갔는데 뭐 빨리 나가냐 느리게 나가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조금 잘 보고 계시고 정리를 좀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